최근에는 이런 노화나 외상 이외에도 내과 질환, 고혈압, 당뇨, 비만과 같은 내과적 질환 자체가 관절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관절염이 예전처럼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거라고 보기보다는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 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에서 실관절과 고관절의 관절 재건을 하고 있는 조병우라고 합니다. 성인의 무릎 통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흔한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골관절염이라고도 부르는데 특히 무릎에 있어서의 골관절염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흔한 질환입니다. 특징으로는 나이가 들면서 연골뿐만이 아니라 연골 하골 그리고 주변에 있는 조직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대부분은 무릎의 통증을 주로 호소를 하게 되고 그로 인한 기능의 저하라든가 삶의 질 저하를 많이 호소하게 됩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알려진 거는 보통 노화, 나이가 들면서 망가지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니까 노화가 가장 대표적인 원인일 수 있겠지만 아니면은 외상으로 인한 2차적인 관절염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최근에는 이런 노화나 외상 이외에도 내과 질환, 고혈압, 당뇨, 비만과 같은 내과적 질환 자체가 관절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관절염이 예전처럼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거라고 보기보다는 여러 가지 질환들과 연관되어 생기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는 50대부터 60대, 70대 나이가 올라갈수록 점점 더 빈도가 높아지게 되고요. 우리나라 최근에 발표된 연구 중에 하나를 보면은 70대 이상의 여성들에서는 증상이 있는 관절염이 반수 이상에서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젊은 사람에서는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대부분은 외상성 관절염이라거나 이건 퇴행성 관절염은 아니지만 류마티스와 같은 다른 내과적 질환으로 인한 관절염 그런 것들은 생길 수가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으로 노화로 인한 퇴행성 관절염은 40대 이전에서는 보통 생기지 않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을 단계별로 분류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켈그렌 로렌스 그레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엑스레이를 통해서 관절 간격이라든가 주변의 골극이라든가 연골 하골의 경화 정도를 가지고 분류를 하는 건데요. 하지만 이거는 분류일 뿐 제일 중요한 건 증상입니다. 내가 무릎이 아프다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무릎이 아프다고 모두 다 관절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장 흔하게 증상을 호소하는 위치가 바로 관절면인데요. 그게 아니고 앞쪽의 힘줄이라든가 주변의 근육, 인대의 통증을 느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증상 위치도 꼭 같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퇴행성 관절염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으로는 바로 가만히 있을 때보다는 보행을 하거나 체중이 무릎에 실리는 그 순간 또는 쪼그리거나 무릎이 구부러지는 동작을 하는 예를 들면 계단을 오르내리는 동작을 할 때 무릎 통증이 느껴지면 그때 퇴행성 관절염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무릎의 통증은 또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평소에는 통증이 이렇게 심하지 않다가 이제 어떤 특정 순간에 이렇게 통증이 심하게 올라갔다가 다시 가라앉는 이런 형태를 보이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오래 가는 사람들은 한 달, 두 달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 2주 만에 멈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절염의 단계가 점점 심해질수록 그 빈도나 강도나 그다음 지속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결국에는 계속된 통증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치료도 우리가 비수술적 치료를 할 때는 그 이벤트가 생기는 그 시기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의학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여러 가지 검사 방법들이 있는데 사실 그 무릎 퇴행성 관절염의 가장 빠르고 정확하고 효과적인 검사 방법은 바로 엑스레이 검사입니다. 하지만 엑스레이 검사를 그냥 찍는 게 아니라 반드시 체중 부하를 해서 서 있는 상태로 검사를 해야지 관절면이 얼마나 파괴가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CT나 MRI, 특히 이제 MRI 같은 경우에는 그 관절과 같이 엑스레이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명확히 볼 수 있다는 장점은 있는데 반드시 모든 그 관절염 환자에서 시행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는 가장 1차적으로 시작할 때의 치료는 뭐냐면 바로 비수술적, 비약물적 치료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하고 할 수만 있다면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인데 사실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체중 감소와 그다음에 꾸준한 운동으로 해서 허벅지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무릎 관절을 구성한 여러 요소들 중에서 단순히 연골과 뼈가 있는 게 아니라 인대와 근육들도 굉장히 그 안정성에 기여를 하고 있는데 근육이 강화되면은 그 안정성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관절 자체에 주어지는 부하가 분산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운동을 꾸준히 하고 관리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상당히 진행된 관절염임에도 불구하고 통증도 없고 지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먼저 1차적으로는 체중 감량과 운동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것은 이미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걷고 체중 부하가 되는 것 자체가 좀 어쨌든 간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수영이나 아쿠아 같은 운동을 제일 먼저 권합니다. 하지만 집 주변에 수영장이 없거나 아니면 내가 수영을 할 수 없는 어떤 다른 이유가 있을 때는 허리가 괜찮다는 가정하에 실내 자전거를 타는 것도 권고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도 이제 쉽지 않다면은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산책과 같이 걷는 운동을 하는 것도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냥 근육에 무리가 없이 그냥 시간만 오래 보내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운동이 되는 건 아니어서,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탈 때는 좀 무겁게 놓고 탄다든가 아니면 걸을 때는 조금 빨리 걷는다든가 해가지고 운동이 끝나고 나서 이 허벅지 근육이 뻐근한 불편감이 있을 정도로 운동을 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어떤 환자분들은 무릎이 아파서 운동을 하기 힘들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통증이 정말로 관절에서 오는 통증인지 아니면 근육에서 오는 통증인지를 봐야 되는데요. 근육에서 오는 통증은 오히려 좋은 거고 그게 꾸준히 있어야지 되는 건데, 환자분들이 이게 관절인지 근육 통증인지를 잘 몰라서 운동을 하는 걸 겁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육에서 오는 통증이라면 그건 오히려 좋은 거니까 오히려 진행을 해도 되는 거고요. 관절에서 오는 통증이 맞다면 그러면 다른 운동법을 찾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